네, 그럼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수환 팀장입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 60분 이제 와주셔서 저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덕훈 팀장님이 소개해주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에 따라서 제가 말을 조금 그래도 더 맞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제가 말을 하면서 혹시라도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실 때 제가 좀 더 맞게 말을 이제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혹시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이제 말을 조금 뭐 안 맞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서 최대한 여기 계신 저희 그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맨땅에서 1억 번은 틈새 공략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저는 2탄이에요. 어제 1탄을 이제 노승욱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제 1탄을 보시고 오늘 2탄까지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얼만큼 좀 이어가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지 봐야 돼서 혹시 어제 1탄 보셨다는 분들 채팅창에 4번이라고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어제 저도 내용을 봤는데 어제는 진짜 좀 많이 들으셨어요. 한 120분 넘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들으면서 재무제표도 나오고 재무상태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자금이나 연구소나 특허가 나와서 혹시라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혹시라도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제목 그대로 맨 땅에서 어려우셨죠. 저도 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는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 땅에서 1억 버는 틈새 공략법이라는 게 제가 정말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제목을 썼던 게 아니라 정말로 맨 땅에서 1억을 벌 수 있는 공략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정말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저는 고용지원금을 좀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및 노무를 지금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에서 봤듯이 이제 거의 박덕훈 팀장님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고용지원금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고용지원금을 어떻게 다뤄서 1억을 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세 가지 항목에 선택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 두 번째로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예비 창업자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아이템이 없거나 아니면 좀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채팅창에 1번, 그다음에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3번 이렇게 좀 채팅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3번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직접 이 고용지원금을 이제 현장에 투입시켜서 바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준비 중이시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내용을 알고 시작하면 정말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아이템, 2번하고 3번에 속하는 경우가 제 약간 이야기 쪽에 속하는데요.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나 창업 관련 수업도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 비용을 내서 창업을 할까라고도 고민을 하다가 좀 리스크가 너무 무서워서 결국에는 예전에 주저하고 지금 다시 이제 시작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사업 아이템화로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금이에요. 고용지원금으로 이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냐. 맨 땅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서 휴대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제가 말하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뭐 사무실이 없으셔도 되고요. 뭐 기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거나 돈이 처음에 들어갈 일 없이 정말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으세요. 맨 땅에서 차곡차곡 포인트 쌓아 나가듯이 아마 쌓아 나가게 된다면 정말 사업으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지원금 낯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많이 익숙해진 게 지원금이에요. 특히 재난지원금. 이제 국민의 몇 퍼센트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사실 지원금이라는 게 그 이전부터 이제 1900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고 예산도 점점 늘어왔었는데 그 지원금의 종류는 정말 수백 가지가 넘어갔어요. 근데 코로나로 더 지원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제 관광업계 지원금, 소상공인 회복 뭐 자금이라든지 긴급재난 지원금 이런 조금만 이제 근처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법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중에서 고용지원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이 2013년도부터 이제 예산 편성이 돼서 지원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점점 예산이 늘어갔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찝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대한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2013년도에 12조부터 시작했다가 14, 15, 16, 17 점점 예산이 올라갔어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21년도에 지금 지원금 주겠다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21년도에는 35조 예산이 집정이 됐었는데 22년도는 더 많은 예산이 36조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이 35조, 36조 얼마나 많은지 사실 감이 잘 오지는 않는데 엄청 많은 양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위에서 지원금으로 큰 뭐 혜택을 보셨다든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고용지원금을 가지고 버는 사례는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지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추이를 보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용지원금이 많이 늘었으면 당연히 주위에서 지원금으로 좀 삶이 윤택해지기도 하고 혜택을 많이 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근데 많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빛이 강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짙듯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반대로 많이 생겨나는 게 좀 현실입니다. 기사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나요?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면 좋을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보면은 간이사업자라서 나는 지원금을 못 받았다. 두 번째로는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채팅 쳐주시면은 이게 제가 다 이제 보면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영업일수가 모자라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대요. 세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을 챙겼는데 내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 네 번째 경우에는 업종의 차이예요. 학원버스를 운전하면 받는데 화물차는 못 받나. 이렇듯이 지원금이라는 게 일정 요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만 못 받는 반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례에서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런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 업종에 맞는 다른 지원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저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원금에서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냥 나는 지원금이 안 되네 하고 좀 속상해하고 마시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지원금을 나왔을 때 받으려는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먼저 만약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례에서 영업일수가 10일 모자라서 지원금을 못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이런 지원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10일 정도 모자른다라고 먼저 알았으면 이걸 충족시켜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됐었겠죠.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기사에 나왔던 건데 아까 알바생을 챙겨주느라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호프집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보고 왜 지원금을 못 받았을까라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내용을 보니까 알바생들은 보통 단기 시급제로 일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고 이제 절차가 복잡하니까 보통 주변에서도 사대보험을 들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챙겨주려고 사대보험에 직원을 가입시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두 번째 요건 중에서 이제 사업장의 직원분들이 5인 이상이 넘어가지 못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인 미만이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5인 이상이면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재난지원금이 안 된다.
여기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자면 재난지원금은 못 받았을 수 있겠지만 직원이 많으면 그만큼 고용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호프집 사장님이 만약에 고용지원금을 챙겼는데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배가 아플 텐데 고용지원금도 못 받았어.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어. 이러면 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호프집 사장님처럼 고용지원금이 더 큰 금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 주변에서는 그렇게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잘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크게 이 세 가지 지원금을 가지고 관련돼 있는 이 세 가지 기관에서 원래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 때 지원금을 좀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흔히 지원금을 주는 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들이 계시고 이제 사업체를 관리해주는 노무사나 세무사분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제 지원금을 만들어서 이제 주기 위해서 널리 이제 뿌리는 역할, 그리고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을 운영하시고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 직원을 고용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직원을 고용하면 노무사가 아이고 이제 직원 고용했으니까 지원금 받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잘 흘러가게 되면 다 지원금을 받았을 텐데 약간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부닥치는 이유가 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기관은 지원금을 만들고 이제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좀 홍보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좀 역할을 미치지가 않아요. 본인들은 지원금을 만들고 주기에만 바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뭐 누구는 못 받았는지 혹은 잘 쓰는지 거기까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만들고 받아가세요 하고 공문 같은 걸 하나 던져요. 그럼 집행기관이 지원금을 만들어서 받아가세요 하고 이제 던지죠. 그럼 사업체가 이제 사장님들께서 아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은 지원금이네. 그러면 나 이제 더 빨리 이제 고용을 해서 사업체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장님들 특히나 그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사장님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으세요. 보통 이제 회계도 관리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관리하셔야겠지만 왜 너무 잡일이 많다 보니까 지원금이 나왔는지 없었는지 전혀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노무사나 세무사한테 돈을 주고 나의 회사를 맡기고 있으니까 이들이 잘 알아서 신청을 해주겠지. 토스를 합니다. 노무사한테. 그럼 노무사는 생각하기로는 이제 보통 지원금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노사 간의 이제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취업 규칙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급여를 신경 써주는 부분으로 많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본인 노무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사업체들에게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또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나온 게 4번 정도 이제 그 공문이 바뀌게 됐는데 그때마다 노무사님이 이제 공문이 어떻게 바뀌었나 살펴보고 바뀐 내용들을 일일이 사업자한테 전달해 줄 수가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일도 많고 일일이 신경 써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고용지원금에 한해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업체에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지원금으로 좀 이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가운데 시장이 채워지지 못하는 늘 목마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원금은 늘 예산이 늘어나서 받아가길 원해 하는데 이거를 이제 홍보를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신청해주는 사람이나 사장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못 쓰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빨간색 부분 여기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게 되면 혹은 채워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자문을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 지원금, 아까처럼 이제 호프집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자문해드리는 이 블루오션 시장을 사각지대를 메우는 부분들 이것이 현재 고용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곡차곡 이제 고용지원금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금액이 보시면은 뭐 6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뭐 60만 원 이렇게 나날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고용지원금으로 안내를 내고 자문을 한다는 그 내용으로 처음에는 좀 그 대표들이 좀
이거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일을 끝마치고 나서 이제 대표님 이제 지원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들 감사하다고 지원금 잘 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 뭐 170만 원 두 번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업체에도 3월과 4월에 지원금 받은 것만 1,500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체에서 현재 이제 꾸준히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약 50개 업체가 넘어가고 직원들도 한 120명 정도 넘게 제가 고용지원금을 관리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노무사분들께서 신경 써주지 못하는 그 업체의 입사자, 퇴사자를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맨땅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어제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들보다 단 하나만 더 많이 알아도 지식의 우위에 있어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어제 노승호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전제는 일단 대표들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대표들이 모르는 지원금 내가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일단은 만났을 때 그 대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사람이 됩니다. 일단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제 그 단계를 봤을 때 마케팅 이제 제가 뭐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날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떤 이거를 수익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능력 대단하신 박덕훈 이제 팀장님께서 마케팅의 신이시잖아요. 이제 어떤 이제 블로그를 한다든지 카페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이제 개인을 어필하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기서 그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지식이 있고 마케팅을 통해서 저를 홍보하는 단계까지는 충분히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원하는 대표가 있었을 때 대면 상담을 이제 해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상으로도 이제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만나는 업체 대표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지원금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단계로 봤을 때 휴대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컴퓨터 하나면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대표들보다 하나라도 내가 지원금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 있으면 마케팅 가능하잖아요. 페이스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제 이게 꼭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미팅을 했을 때도 뭐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찾아가는 이제 뭐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개인 사무실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맨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얼마큼 내가 많이 아느냐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간 11시에 특히 금요일에 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따지게 되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좀 자체적으로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근데 아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용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많이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3번 분들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아이템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내용보다는 이거를 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대표적인 지원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혹시 이 세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거나 뭐 신청하거나 신청하는 걸 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3번 한번 좀 채팅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이 지원금을 알고 있었거나 이걸로 뭐 활용하는 사람을 본 적 있다. 아, 네. 아, 네. 두 분, 세 분. 많이 계시네요. 세 분. 아, 그렇게 많이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원금이 대표적인 지원금인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좀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왜냐면 이게 사실 대표들도 몰라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잘 모르는 정보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어려운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님께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간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지원금입니다. 근데 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 지원금하고 연계가 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지원금은 사장님께서 직원을 한 분 채용하시면 1년에 96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국가에서 약 1,0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못 받거나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신다든지. 그래서 이거 지급 주기는 2개월 단위, 그 다음에 한 사업장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지원금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에요. 사업장에서 청년, 만 34살 미만의 청년을 고용했을 때 매번 받는 사람들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지원금을 아는 대표님들은 정말 다양한 지원금을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대표님들은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고용하고 본인들이 다 그 무거운 지금 인건비를 다 지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34살 미만의 청년을 고용했을 때에 1년에 900만 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요. 한 사업체당 최대 3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인 지원금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박덕훈 팀장님과 그리고 뭐 저와 마찬가지로 저희 온라인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이 마케팅 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국가에서 한 달에 19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6개월간 받으면 1,1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체를 딱 만들고 이제 나랑 같이 한번 블로그 사업 해볼래? 우리 블로그 대행 한번 해볼까? 직원을 채용했을 때 급여를 200만 원 주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 지원금을 받고 뭐 사대보험 나가고 뭐 세금 떼고 나갈 거 나가도 한 3, 40만 원이면은 제가 200만 원 급여를 주는 직원과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혜택이지만 이것도 아는 사람만. 자, 지원 인원은 최대 30명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금은 960만 원, 두 번째 청년 지원금도 1년에 900만 원, 그 다음에 미래청년 디지털 지원금은 6개월에 1,14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6개월 받으려면 6개월, 그거 아마 두 번째 청년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은 이제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고용하시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450만 원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또 고용하신 다음에 청년 업종도 관계가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특별고용 촉진장려금 같은 경우는 업종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호프집 사장님 그 기사에 나왔던 분 예시로 들면 직원이 아까 5명 이상 있었던 것 같잖아요. 5명인데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으로 신청을 하셨으면은 거의 5천만 원 지원금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을 보는 것도 있고 업종이라기보단 여기는 그 이제 어떤 업무인지를 보는 거라서 일단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표님들 현재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고용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지원금 1년에 900만 원 받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한테 청년 장려금 1년마다 갱신 아니요 이게 예전에는 연계되는 지원금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청년 지원금은 전부 중복세, 중복으로 요즘은 불가능하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21년 이전에는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중복도 가능했었고 연계도 가능했는데 이제 너무 특정 사람들한테만 지원금이 몰리다 보니까 21년도의 목표는 좀 넓은 계층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주자라고 이제 그게 모토가 되어서 네. 그래서 지금 지원금은 약간 중복으로 받는다든지 연계해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가지고 제가 대표님들하고 이제 화상 채팅을 하거나 대변으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900만 원 제가 지원금 받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일정 자문료를 주세요라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이거 자문료 예시예요. 계약서를 쓸 때 얼만큼 받는지를 이제 뭐 서로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이제 예시로 이렇게 따지자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아까 1년에 960만 원 받는 지원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한 192만 원을 저에게 수수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청년 친인척은 안 됩니다. 친인척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도 대표님 1년 동안 900만 원 지원금 제가 받게 해드릴 테니까 대신 저한테 자문료로 18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요건들을 다 맞추거나 서류를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원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약 50업체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대표적인 3개만 말씀드렸지 정말 지원금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으로 이제 제가 대표님들보다 엄청 막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실 그러지 않아요. 몇 가지 중요 지원금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지만 그 중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깨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표님들끼리 고용보험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만 취업 한참 적용되지 않던가요? 이것도 그 이전에 2020년도에 가지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2021년에 나온 지원금은 여기 보시면 특별 고용촉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래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렇게 어떤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필요한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지원금을 줬는데 이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20년도 6월 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나왔던 조건은 일단 채용해. 워크넷을 통해서 채용만 하면 지원금 줄게. 정말 요건이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고용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음식점도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노무사님들께서 이게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내가 이 지식을 공부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거를 잘 이제 써먹을 텐데 자꾸 조건이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원금이 나오고 또 지원금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지원금이 있었는데 채용하고 신청해 보려고 하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현장에 계시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외 지원금이 정말 많아서 만약 그런 이제 처음에 관계를 맺고 지원금을 하다가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찾아보고 혹은 문의가 들어왔을 때 공부해서 맞는지 이렇게 잘 이제 안내만 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지원금 예산도 많이 늘어나죠. 지원금 종류도 다양하죠. 저는 계속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연계해서 어제 그 노승호 대표님께서는 어퍼컷 그 한 방 한 방이 큰 이제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책 자금은 이제 진짜 어퍼컷이에요. 한번 이게 턱에 꽂히게 되면 큰 성과가 저한테 다가오지만 이제 반대로 제가 그 어퍼컷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제가 아무것도 이제 뭐 얻을 수 없는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받아서 수익이 이제 빵원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빵원을 받느냐 갑자기 1,000만 원을 받느냐 이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 고용지원금은 잽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잽을 여러 개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달 시작을 할 때마다 500만 원을 먼저 벌고 시작해요. 왜 이게 500만 원을 먼저 벌고 시작한다는 표현이 가능하냐면 혹시 여기 그 엑셀 파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은 한 번에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지원금은 매달 신청, 어떤 지원금은 2달, 6달 이렇게 나눠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명 이상의 직원분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11월 1일이 됐을 때 이번 달에는 어느 업체, 어느 직원분들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거 그 자문료를 받을 때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그 대표님들 통장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자문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에 딱 이제 리스트를 보고 어떤 분이 현재 신청할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신청을 도와드려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들어갔을 때 저한테 자문료가 그럼 얼마큼 들어오겠구나 계산이 되는데 현재는 그래도 좀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소 500만 원은 먼저 벌고 있는 좀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정책 자금은 이제 한번 대표님들하고 좋은 관계와 그다음에 그 업무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져서 좀 그걸로 중복적인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고용지원금은 계속 1년 동안 묶여 있거나 아니면 옛날 지원금은 3년 동안 계속 신청해야 되는 지원금도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제가 대표님하고 관계를 갖고 신청하고 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업체가 하나, 2개, 5개, 10개 이렇게 시작하다가 정말 20개, 40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됐기 때문에 점점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라고 한다면 더 업체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번에 500만 원을 벌거나 1,000만 원을 버는 강력한 한 방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늘 이번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위험 요소를 없애주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 2월 달까지 저는 지금 상황만 가도 얼마 벌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지만 계속 꾸준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대표님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지원금으로 또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얼마큼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감사한 좀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빠르고 공문 내용을 보자면 사실 페이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A부터 B, C, D, Z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바로 이제 그냥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순수하게 고용지원금으로 이제 돈을 좀 크게 받았던 사례인데요. 그 업종은 지도를 제작하는, 혹시 여기서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바꿔봐도 될까요? 없으시면 바로 그냥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일단 그러면은 이제 먼저 사례를 봐서 이거 시간이 지금 30분, 뭐 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사례는 조금만 더 꼼꼼하게 봐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업체, 여기 사례는 지도를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고용이 36분이 계셨어요. 옆에 슬러시 돼 있고 이제 3명이라고 써져 있는 건 총 그 인원이 36분에 고용을 하셨는데 고용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3분밖에 안 되세요. 이 3분도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던 케이스인데 직원분이 30분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 전까지 지원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건비만 엄청 나가고 있던 거예요. 한 분당 200만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30분 직원 급여로 나가려면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3분을 제가 고용을 도와드렸고 총 지원금액 8,100만 원, 여기서 수수료는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원금액 8,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좀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8,1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아직도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냥 총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대 보험 준비했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장은 그냥 날렸어요. 근데 두 번째 장에 27번 분, 그다음에 35번 분, 36번 분 이렇게 3분만 지원금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앞에 이제 21번부터 이제 그 채용한 직원분을 보게 되면 이제 나이가 뭐 80년생이시거나 아니면은 4대 보험에 가입한, 그러니까 채용하신 날짜가 2012년도, 2020년도, 2019년도, 15년도, 12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지원금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요건에만 맞으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게 고용지원금인데 대신 중요한 게 이 그 신청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 19년도, 20년도에 고용하셨던 20년도 중에서도 초에 고용하셨던 분들은 이미 신청하는 시기가 다 넘어가 버려서 정책자금이나 고용지원금 수수료는 후불인가요? 자금을 받게 된 이유 못 받. 저는 고용지원금 먼저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요건을 맞춰드리기 때문에 맞춰드린다기보다는 내용을 다 확인하고 이제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다 그 지원금을 받으신 이후에 제가 이제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거의 다 가끔 예외 케이스가 있긴 하는데 사실 고용지원금이 이 한 분이 안 됐다고 혹시라도 채용하신 이 직원분이 고용지원금이 안 됐다고 갑자기 계약이 이렇게 막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 좋은 경험 하셨으니까 다음 직원에는 그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더 탄탄하게 가시죠. 예, 이게 왜냐면 저한테 처음에는 잘 모르고 말씀을 못 하셔서 이제 중요한 부분 빼뜨리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수가 있긴 한데 이제 바로 그렇다고 계약이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받게 해드려요. 이번 직원은 아니지만 다른 직원으로 계속 채용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청 시기가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6분 중에서 3분 지원금 받았고요. 이때 당시에 2020년도에 지원금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1년에 900만 원씩 총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3년이면 2,700만 원, 3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총 8,100만 원을 받은 케이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이제 총 고용 인원은 12명이고 이제 지원금을 9분 받았던 사례인데 이제 총 지원금으로만 봐도 지원액이 1억이 넘어요. 이거는 정책자금처럼 이제 대환을 하는 금액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내가 받고 나의 운영자금이나 아니면 지원 이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없어도 1억 원의 매출이 생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3분인가 4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제가 꾸준히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고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요건을 맞춰드렸고요. 지원금도 이제 인원 한도가 있다 보니까 쪼개서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업종이나 업무도 당연히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두 분은 디지털 지원금으로 1,140만 원 두 분 받으셨고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4분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없어진 그 작년에 나왔던 일경험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경험 지원금도 좋았던 게 그냥 계약직도 받을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다방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도 제가 그 알바 쓰신다고 하길래 이 지원금으로 다 받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거 900만 원 3년 동안 받는 2,700만 원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와는 다르게 여기는 조그마한 사업장이었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애견용품을 판매하는데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그 이마트에 입점한 게 1개인가 2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6군데가 넘어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용지원금 이제 아셨기 때문에 고용을 더 하셔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 많이 감사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입사하시거나 퇴사하시게 되면 진짜 연락 많이 오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은 이제 계속 이제 잽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계속 잽만 날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용지원금으로 관계를 이제 맺은 업체들은 보통 정책 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경영 컨설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지원금으로 도움을 드렸고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표님 돈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대표님이 인지를 하시게 되니까 일단 본인 사업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무 쪽이나 지원금 쪽으로 연락도 하시지만 그 외에 막 혹시 자금도 하냐 아니면 뭐 법인과 관련해서 뭐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연락들을 너무 많이 오시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넘어가서 이제 지도제 작업 아까 눈치가 이제 좋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첫 번째 업체가 지도제 작업이었고 36명 고용한 업체였잖아요. 사실 이 지도제 작업 하시는 분이 저희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셔서 만족을 하시고 첫 번째 업체를 소개시켜 줬던 경우예요. 근데 지금 지도제 작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났을 때 18분 고용 정말 많이 하셨죠. 근데 보니까 지금 다 기간이 넘어서 신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3명 청년 지원금 받게 해드렸고 그다음 자금 필요하시다고 해서 2억 원 자금까지 해서 총 수수료 2,600만 원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지원금을 이제 또 사대본을 보시면은 제가 앞에 그 숫자 생년월일을 열어놓은 이유가 지금 다 꼼꼼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청년지원금은 이제 34살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청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장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시니어에 해당하는지 각각의 지원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언제 입사했는지 지원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년월일하고 그다음에 입사일을 봐요. 근데 이 업체도 이제 2020년도 3월달, 5월달, 8월달에 이제 이 3분만 됐던 이유가 9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지만 딱 그 안에 저를 만나서 제가 좀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는 이제 거의 이제 처음에는 고용지원금으로 만났지만 종합 컨설팅으로 좀 갔던 사례에 해당이 돼요. 이제 소규모 업장이었는데 고용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해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지원금 이제 고용하게 돼서 지원금 2분 받으셨고 그다음에 자금 1억 원 쓰셨고 법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컨설팅 비용까지 내신 사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내용을 잘못 적었던 게 처음부터 만났는데 이제 3분 중에 2분이 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은 제외해야 돼요. 원래 대표님은 지원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제외하고 직원 2분 채용하셨는데 제가 직원 2분 다 지원금 받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랜딩 페이지 작성하는 업무를 하신다라고 해서 디지털 지원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특별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안내를 도와드려서 결국에는 총 지원금 2,100만 원, 그다음에 자금 1억, 그리고 법인 전환에 대한 수수료 1,000만 원. 이제 그 멀티탭 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런 조그마한 곳에서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번다라기보다는 정말 도움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내서 대표님도 좋고 그리고 대표님이 좋아야 저도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로 접근한 적은 없지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고용지원금이
맨 땅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식만 갖고 있었을 때 제가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이제 대표하고 미팅을 하고 계약 체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 일단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오프 특강을 이제 준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시나 아니면 이거를 아이템화 시켜서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많이 찾아와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뭐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원하시는 부분 있으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Q&A 좀 받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좀 말씀을 대화로 올려주시겠어요? 다른 날에도 네,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말에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는 1인 사업자는 고용지원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일단 고용지원금 자체가 고용을 해야지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인 사업자는 먼저 이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디지털 지원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200만 원 급여를 주는 직원을 채용해도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는 금액은 2, 30만 원 정도로 이제 직원을 채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지원금이 나왔을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후에도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한데 일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채용을 하시고 4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요건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요건이 자연적으로 맞춰졌다. 그러면은 채용 후에 이제 지원금을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가 한 명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어, 네. 지금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은 한 분만 채용을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아, 자문료 체계는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저는 퍼센트로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금마다 제가 들어가는 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일정의 뭐 정확한 퍼센트를 좀 말씀드려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퍼센테지로 해야 대표님들이 많이 받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에 어떤 좀 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정액제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가능하세요. 면세사업자로 직원 채용하셔서 그 직원이 요건만 맞으면 지원금 가능하십니다. 4대 보험 가입, 예, 4대 보험 가입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올해 고용 장려금, 그 올해 뉴스에 나온 올해 고용 장려금, 그 고용 장려금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많은 지원금 중에서 이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원금이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됐고 나오려고 준비 중이라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내년에 다른 지원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진행하다가 사업자가 본인이 막 알아보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 진짜 대표님들하고 미팅할 때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에서도 사실 뭐 숨기거나 이런 거 정말 하나도 없이 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 또 가진 걸 저는 다 이제 노력을 한 이유가 내용을 알아도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면서 지원금을 알아보고 신청한다. 이거 정말 까다롭고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는 대표님들 많아요. 근데 한번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수수료 주기 싫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다가 하나라도 이제 삐끗 해버리게 되면 지원금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 할 때 서류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급여나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이고 야 이거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맡기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노인고용지원금 있습니다. 시니어 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고용지원금이라기보다는 그 특정 지원금의 나이대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제 노인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이제 시니어를 이제 고용한 사람이 정년이 다 와 가는데 정년이 돼서 해고를 안 시키고 계속 고용을 하겠다라는 사업체가 있으면 또 이제 신규 고용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을 생각하시는 거였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특고, 특별 고용으로 신청 가능했고요.
이 컨설팅의 가장 어려움, 이것만은 주의하라는 내용은요. 그 대표님들한테 좀 제가 너무 확신을 드렸을 때 죄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나온 공문을 토대로 지원금을 신청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금이 딱 떨어졌대요. 이제 예산이 딱 마감이 돼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요건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2달 고용하셔서 이제 무조건 신청하면 임금액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예산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죄송하고 대표님들도 이제 고용 다 해놨는데 아 이거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확신을 주는 거는 조금 저는 이제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네, 상황의 변동성. 예, 맞습니다. 확정적인 언급. 예. 교습소는 강사 채용 안 되는데 직원으로 채용, 교습소는 강사 채용 안 되는데 채용. 교습소 같은 경우에도 강사 채용하신다는 게 혹시 3.3% 프리랜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3.3%로 나오는 지원금은 예전에는 3.3%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시고 일정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는 아예 안 되고요. 직원으로 채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도 가능하세요. 아니, 그 백다방도 지원금 받는데 교습소는 당연히 되죠. 예, 교습소는 직원 채용 안 하고 본인 혼자만. 그 교습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역할란에 따라서 달라 있잖아요. 근데 교습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회계 장부를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직원이 필요해서 사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만 일하시면은 뭐 지원금은 안 되시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강사로 채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그 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관이나 P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하고, 이제 건당으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돈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서 뭐 어떤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제 영상을 만들 때마다 건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건당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6개월 프로젝트로 할 거면 6개월로 직원 채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정규 금액으로 얼마큼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 받아서 사용하셔라. 그래서 거기 업체에서 6명 지원하셔서 지금 디지털 지원금 190만 원 6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직원으로 몇 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시면 요건에 맞춰서 지원금 가능하세요. 네, 계약직. 보조금 이사로는 이게 지원금이 정말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으로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조금 24 홈페이지도 보고 기업마다 홈페이지도 보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도 보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도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나와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저는 흡수하고 있는데 만약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만으로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원금 알아야 찾으니까요. 그럼 다양한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원금을 이제 모르는 지원금을 대표님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니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특정 몇 가지 대표적인 지원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거기서 많은 시행착오 겪고 그리고 대표님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궁금증 많으시잖아요. 이제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는 됐대 하니까 그냥 공부를 제가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네. 이거 그 진짜 조금만 감 찾으시면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건만 맞추면 돼요. 이거 뭐 개인 사업자 없고 나이 몇 살이고 언제 신청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 암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님 회사 운영에 집중하고 컨설팅하는 직원한테 지금 속초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진짜 저도 지원금 하면서 이거 정말 번거로운 일들 많거든요. 대표님들도 그래서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해주니까. 네, 정부지원금. 네, 그러니까 특정 그 정부지원금도 영역을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워서. 예, 제가 처음에는 대면으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류로도 다 확인이 가능해서 만약에 대표님 지원금 확인 필요하시면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나 직원 명부 보내주세요.
해서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지금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2천만 원 지원금 가능할 것 같으신데 혹시 제가 관리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마케팅만 잘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상담할 대상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미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훌륭하신 이제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면서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4대 보험만 가입시키면 계약직으로도 4대 보험 가입시키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지원금을 대신에 꼼꼼하게 딱 특정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합니다. 블로그로도 운영 잘 되나요? 블로그로 제가 블로그가 힘들었던 이유가 너무 연락이 많이 와요. 연락이 많이 오는데 대신에 계약건으로 가는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블로그보다는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감사한데 특히나 뭐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10분, 30분, 이렇게 1시간까지도 전화를 안 끊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블로그도 연락 많이 옵니다. 공부랑 내일 2시간 강의가 안 될 건데 네, 이거 필요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다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인스타랑 페이스북 마케팅도 많이 효과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북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잘 몰랐을 때 그 마케팅 강의를 또한 직접 마케팅 대행해 주시는 분들을 먼저 만난 적도 있어요. 지금 박덕훈 팀장님 알기 전에. 그래서 랜딩 페이지 이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마케팅 방법을 사용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원금도 대표적인 지원금 처음에 딱 그 부분만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원금들은 조금씩 공부하면서 가게 되면 업체는 도망가지 않아요. 한 번에 지원금 안 된다고 가버리게 되면은 좀 이제 가슴 아프긴 한데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드리려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분당 몇만 유료. 마케팅이 정말 잘 되면 유료 전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서 컴퓨터 하나로 가치를 많이 창출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금 관련해서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한번 돌려볼까요? 언택트 일자리에서 4대 보험. 언택트 일자리도 요즘에는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도 이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원금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이라면 이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증빙이 돼야 되니까 뭐 기계적 출퇴근 시스템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원금 가능합니다. 일을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박덕훈 팀장님한테 연락 주시면 아마 좀 필요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 비자에 따라서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다 공문에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의 좀 요건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더 확인해 볼 게 좋습니다. 혹시 계시면.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한데도 그래도 최대한 도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오프 강의에서 정말 이제 지원금 다 뭐 분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때 더 들으시고 지금은 이런 이제 시장이 있구나,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 우선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짝짝짝짝. 네. 그리고 후기 감사합니다. 적어주시면요. 오픈방에 후기 적어주시면은 우리 임 팀장님께서 네, 그 소책자 깔끔하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네, 많이 지원금 하셨고요. 정리해 놓은 책 다 있으니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내드리고 지원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선 내일 잠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임팀님께서 내일 조금 스케줄이 좀 바쁘실 것 같아서 내일은 우선은 저희가 그 자금 쪽이랑 제가 이제 보너스로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내일 만약에 자금만 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쪽이랑 우선은 그 자금 쪽으로 두 가지 정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일 신청 가능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